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띠들 운세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한 해도 그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 그 몇 달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달들 이 소띠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들어올 이 소띠들의 운세는 간단히 좀 살펴보면 전개될 그 운의 특징은 몇 개로 가닥이 잡히는데요. 크게 그 요약을 해본다면 귀인의 덕이 아주 크게 비치고요. 또 목돈 운이 좋게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전반기는 그 문서 운 쪽으로는 몇 번 기회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좀 금전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금전운의 숨통을 귀인이 트이게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또 이렇게 보는 그 근거는 하반기에 전개될 이 운세의 내용에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화복모라고 하는 이런 운세가 여름에 그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 들어올 운을 이끌고 있고요. 또 그 다음 들어올 운이 바로 이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그런 목돈 운이 들어오는데요. 귀인의 역할이 그 운세에서 확실히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귀인의 도움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만나게 될 이 유화복모의 그런 귀인 운은 사전적인 뜻으로는 울다 지쳐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어머니는 물론 귀인을 의미하고요. 또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것은 많이 막혀있던 좀 정체되고 또 풀리지 않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 막힌 운이 귀인의 도움으로 아주 극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힌 운세는 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금전이나 돈줄이 막혀 있다든지 혹은 그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앞길에 대한 그런 걱정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투자나 또 공들인 일들이 구체적인 그런 성과나 또 실적이 안 보인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다든지 많이 막혀 있다든지 또 관제구설이나 또 소송, 법적 다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지부진 어떤 방향성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모두 좀 정체되어 있고 막혀있는 그런 운수를 뜻하는데요. 이런 막혀있는 운세가 바로 귀인이 나타남으로써 물꼬가 트여지는 것을 뜻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 고생 끝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하는데요. 운이 그 귀인의 운이 들어오면서 일단 그 막힌 일들은 좀 한 곱이 넘기게 되고 또 새로운 국면으로 좀 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귀인의 출현에서는 그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전까지는 좀 나에게 크게 덕이 안 되던 그런 인간관계가 또 운세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귀인의 역할로 또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또 귀인의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전에는 좀 나를 시기 질투하던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이런 시기에는 좀 귀인의 역할로 바뀌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또 올해 그 소띠의 그 하반기 운세를 좀 살펴보면 귀인의 역할은 결국 금전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 또 귀인이 등장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운세가 전개되는 그런 시기가 갖는 아주 유리한 그런 환경이 특별히 돋보이는데요. 귀인의 운이 펼쳐지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이 수륙천금의 운세는 1년 12달 운 가운데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강한 그런 금전 운수를 뜻합니다. 큰 돈이 내 수중을 거쳐가는 그런 돈 운이기 때문에 즉 내 돈이 아니어도 돈의 융통과 흐름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띠에게 이 수륙천금이 펼쳐지는 달이 무술월인데요. 천간 무는 그 흙의 오행이고요. 또 술이라고 했을 때 이 술도 지지가 그 오행이 흙입니다. 즉 토와 토가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요. 이건 그 아주 대기란 그런 복토 효과를 의미합니다. 복토 효과라고 한다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땅의 기운을 빼앗겼을 그 흙에게 새로운 어떤 흙을 합쳐줌으로써 흙이 본래의 고유의 그 기운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 기운을 회복시켜주고 또 충전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활기가 느껴지는 흙으로 바뀌는 거죠. 죽은 흙이 아닌 영양분을 뺏기고 죽은 흙이 아닌 새로운 어떤 기운이 충만된 그런 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 소띠에게 펼쳐질 이런 운세의 그 방향과 그 힘이 아주 강하고 또 대기할 것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년의 천간, 신도, 쇠금이기 때문에 토와는 역시 그 상생관계라 좋고요. 또 여기에서 그 소띠는 12지지의 그 오행이 또 흙을 의미합니다.
생년별 오행은 또 여러 가지 오행이 올 수가 있지만은 띠가 갖는 그 12지지의 그 소띠로서는 역시 그 오행 토의 기운으로 본다면 흙과 흙이 만난 그런 복토 효과가 2중이 아닌 3중으로 오행 토를 만난 아주 대기란 그런 운세를 뜻하죠. 소띠는 바로 이런 시기에 수륙천금이라는 그런 금전운이 펼쳐지는 거니까요. 너무 좋은 그런 운세의 환경을 뜻합니다. 보통 때 금전운이라면 100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이라면 지금 그 소띠의 이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이런 금전운은 3중으로 아주 대기란 그런 오행의 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300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투자를 하시는 분을 제가 예로 든다면 보통 때 같으면 큰 금전운이 들어와서 투자 수익을 1000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런 시기에는 소띠에게 들어온 그 가을의 그 수륙천금의 그런 금전운은 능히 그 3000을 벌고도 남을 그런 운기의 힘을 보여준다는 거죠. 운기라는 게 운세의 기운이고 또 그 운세의 기운은 주변에 배치된 그런 오행구비의 그 적합도에 비례해서 또 영향을 운세에 미치게 되니까요. 결국 이런 운세의 환경으로 인해서 보통 때보다 3배가 커져 있는 그런 금전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소띠 여러분들은 이런 운세 전개의 그 흐름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하반기 여러분들이 세우실 운세 전략에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몇 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크고 대기란 그런 금전운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강한 금전운이 예상이 되는 그 근거는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오행 배치의 그 3중으로 겹겹이 아주 강화된 그런 재물운수 때문인데요. 오행토는 재성, 즉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오행이기도 합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그 해의 지지에서 무술월이라고 하는 또 달의 그 청강과 지지에서 그리고 소띠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띠가 갖는 그 지지의 오행 속성상 3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이 재성을 뜻하는 오행 토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죠. 아주 좋은 그런 금전운이 들어올 때 가장 또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이처럼 큰 돈운이 들어온 이런 시기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융통과 흐름이 너무 좋아서 내 돈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돈도 내 수중에 잘 모이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런 때에 또 사기를 당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사기 조심 꼭 해야 되고요. 또 생소한 그런 투자에 대한 유혹도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전단속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전단속의 그런 시작은 바로 사람이니까요. 금전운이 아주 강한 이런 시기가 미리 정해졌다면 또 차라리 그 시기에는 가급적 좀 꼭 필요한 그런 인간관계나 또 사유관계가 아닌 또 혹시라도 좀 구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또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듯이 좀 임하는 것도 금전운을 지키는 아주 좋은 운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운을 제대로 또 잘 내 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띠분들은 좀 양력으로는 10월에서 또 11월 사이에 좀 걸쳐 있는 이런 수륙천금의 운세를 더 큰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으로 발복시키는 그런 전략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돈으로 큰 운이 10월에서 또 11월에 걸쳐 있다면 또 소띠 여러분들은 적어도 9월과 또 10월에 한두 번이라도 강이나 호수, 바다 혹은 서울 같으면 한강에 좀 나가서라도 이 물과 불의 기운을 좀 받으면 아주 좋은데요. 오행토와는 물이 또 상극이 되지만은 토에 또 적당히 그 기운이 공급이 되어야 또 토가 더 아주 실한 그런 토가 되는 것도 오행의 작용상 아주 당연한 거고요. 또 오행에서 이 상극이라는 것은 피하고 또 배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한 기운의 그 득세에 다른 오행이 그 자리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그런 철학이 그 본래의 그 역학이나 또 풍수의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물과 불은 서로 상극 관계지만은 이 둘의 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오행의 제대로 된 그런 특성을 더 잘 발휘하게 됩니다. 소띠에게 찾아온 큰 금전운이 더 시너지를 가지려면 소띠분들은 그 여름이나 또 가을의 시기에 물의 기운과 또 불의 기운을 동시에 또 몸으로 한두 번씩 받아볼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출이나 일몰의 시간에 강이나 호수 또 바다에서 그 시간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주체인 그 사주의 주인이 받는 그 대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오행으로서의 그 물과 불의 기운을 동시에 충전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소띠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소띠 여러분들 가운데 큰 그 금전운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그 금전운과 함께 들어오는 그 구설조심도 꼭 함께 기억하셔서 운세 예측대로 또 남은 하반기에 크게 금전운 터지는 그런 신축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설명 부분에 최근 그 자신의 운세가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좀 많이 그 침체되어 있고 왠지 그 운세 예측과는 좀 반대로 많이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소띠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개운 비법이라고 하는 개인이 스스로 운을 여는 그런 방법인데요.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그런 분들에게는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수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운수 정보 또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